환영합니다. 인포나미는 모듈형 시그니처입니다. 오늘은 심카드에서 기기로 연락처를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장 먼저 독립실행형 연락처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. 여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미 여러 개의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고 이 연락처들은 모두 주로 로그인된 제 구글 계정에서 불러온 것입니다. 여기 모든 연락처를 클릭하면 연락처가 어디에서 표시되는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연락처가 거기에서 온다는 것도 알려줍니다. 그래서 구글 연락처 89개, 모든 연락처 89개, 기기에는 0개입니다. 이 부분은 연락처를 가져올 때 조금 더 중요해질 텐데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제 정리로 이동하겠습니다. 그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심 관리로 이동하면 심 카드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가 표시됩니다. 기본적으로 이 소름 끼치는 애플리케이션은 연락처를 구글 계정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. 이건 사실상 구글이 권한 요청을 건너뛰기 위한 아주 편리한 방법이죠. 정말이지 그들은 에프스타인 보디스 같은 논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말로 의미하는 것은 연락처를 구글 계정으로 가져오면 이 정보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묻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. 구글이 이 정보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클라우드로 가져오는 것에만 의존하는 거죠.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여러분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직접 동의하는 셈이 됩니다.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데이터라기보다는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, 전화번호, 주소 등과 같은 정보들 말이죠.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연락처들은 이름과 번호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. 이 부분은 곧 보여드릴게요. 방금 여기서 가져오기를 마쳤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연락처들도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선택 해제된 상태입니다. 말씀드렸듯이 연락처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.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로 가져오려고 시도하는데 이 클라우드에는 모든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제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연락처를 기기로 가져오도록 변경하면 모든 연락처를 자동으로 기기에 저장된 연락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가져오려는 위치에 이 연락처에 중복이 없다면 가져오기가 가능합니다. 만약 중복이 있다면 해당 연락처는 회색으로 표시되고 선택 해제되어 중복으로 가져오지 않게 됩니다. 또한 원하지 않는 연락처는 선택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져오기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또한 요즘에는 연락처 애플리케이션이 2가지 버전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것은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한 가지 버전에서는 연락처를 어디로 가져올지 맨 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보기 시작한 구글에서 만든 조금 더 수상해 보이는 새로운 버전은 바로 여기처럼 팝업이 뜨는 방식입니다. 이건 일종의 배너처럼 보입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기와 구글 계정이 선택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보기가 있습니다. 이제 이 팝업이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합니다. 이 빌어먹을 팝업 말이죠. 그리고 이제 화면의 절반 이상, 50%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. 그 더보기 옵션 아래에 정말 필요한 옵션이 몇 개나 더 있을 것 같으세요? 그 더보기 드롭다운은 옵션을 숨깁니다. 만약 하나라고 맞히셨다면 정말 제대로 맞추신 겁니다. 그리고 그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. 더보기 아래에는 더보기에서 기기 전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분명 그건 아니었죠? 화면에 60%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도 그 빌어먹을 옵션을 처음부터 보이게 할 공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. 이제 분명히 말하지만 구글은 프라이버시를 지키거나 여러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려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데이터를 훔쳐서 팔아넘기고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없애는 방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게 바로 그런 방법 중 하나죠. 그러니 모든 면에서 여러분은 기기를 선택해야 합니다. 분명히 구글이나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져가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. 특히 그 사람이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죠. 첫 번째로는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한다면 구글에 어떤 데이터도 주지 마세요. 솔직해집시다.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팔아서 이익을 챙긴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그 이익의 일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. 그리고
그들이 여러분에게 운영체제를 제공한다는 논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. 솔직히 저는 다른 운영체제로 플래싱하고 싶어요. 어때요? 그게 더 낫지 않나요? 그러니까 제발 제 기기에 부트로더를 잠그지 말고 제가 직접 커스텀 롬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제가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분명히 구글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죠.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이 데이터를 얻을 수 없으니까요. 그들은 그 데이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이 기기를 최고의 옵션으로 선택한 다음 가져오기를 클릭하게 됩니다. 이제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는데 보통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이 연락처들이 클라우드가 아니라 기기에만 동기화되어 있을 때입니다. 보통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. 아니요, 나타나지 않네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연락처들이 동기화되고 있다는 걸 감지하는 것 같아요. 이미 알고 있다는 게 좀 소름 끼치죠.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락처들을 클라우드에 동기화하라는 팝업이 화면에 뜰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경험할 수 있는 팝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이없는 팝업이 바로 심카드에서 연락처를 삭제하라는 것입니다. 방금 그 연락처들을 가져온 바로 그 위치에서 말이죠. 클라우드에만 저장하길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이제는 삭제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연락처들은 SIM 카드에 하드카피로 보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.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걸 하라고 합니다. SIM 카드의 저장 공간을 비우라는 거죠. SIM 카드의 저장 공간은 오직 연락처만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그 공간을 비워야 하죠? 연락처 말고 그 공간을 어디에 쓰겠습니까? 백업용이라면 왜 그걸 지워야 하죠?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.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렇죠. 만약 이런 팝업이 뜬다면 당연한 이유로 연락처를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. 그리고 연락처를 클라우드에만 가져온다면 예를 들어 구글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2015년에 몇 번 있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연락처가 클라우드에만 있다면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. 즉 기기에는 연락처가 없는 거죠. 클라우드에 연결하지 못하면 즉 클라우드가 다운되면 연락처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. 이것도 역시 연락처를 가져오게 하고 접근 권한을 주게 한 다음 정말 필요할 때는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엉망인 방식이죠. 그러니까 당연히 연락처를 클라우드에 가져와야 하긴 합니다.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? 클라우드가 아니라 폰에 가져오라는 건가요? 그리고 한 가지 더 명확히 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여기에서 기기 연락처로 들어가면 짜증나는 팝업이 떠서 일부러 화나게 하려는 것 같아요. 연락처를 클라우드와 동기화하라는 거죠. 연락처를 가져오라고 해서 앱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네요. 하지만 그건 무시합시다. 이 연락처 중 하나를 클릭하고 편집을 눌러봅시다. 이제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다른 옵션이 나와서 어디에서 편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기기와 구글 계정이 있습니다. 이상하게도 심카드도 여기 나와야 하는데 표시되지 않네요. 하지만 이 둘 모두 실제로는 같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연락처는 분명히 구글 계정과 기기 둘 다에 존재합니다. 저는 이번에는 기기를 선택하겠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걸 선택하든 옵션은 똑같습니다. 그리고 그 옵션에는 연락처의 사진 추가, 연락처의 커버 사진, 전화가 올 때 표시되는 커버 사진 등이 있습니다. 즉, 전체 화면으로 나오는 거죠. 이름, 성, 회사명, 그리고 여러 개 추가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. 있죠?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. 라벨을 추가할 수도 있고, 예를 들어 언제 가져왔는지, 메모를 추가할 수도 있고, 그 외에 더 많은 정보도 있습니다. 이메일 주소, 생일, 집 주소 등 다양한 정보가 있고 기타 항목에는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연락처 정보를 클라우드에 동기화하고 일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정보를 입력하면 이 모든 정보에 구글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모든 정보는 실제로 그 정보의 주인에게 구글이 접근 허가를 요청한 적이 없는 정보입니다. 여러분이 구글 클라우드에 업로드해서 다른 기기들과 동기화하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구글이 여러분으로부터 이 정보를 가져간 것입니다. 결국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유로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. 솔직히 이런 점이 좀 역겹다고 생각합니다. 한 회사가 그냥 대놓고 이 시점에서 누군가의 허락 없이 그들의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말이죠. 결국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어쨌든 이 불평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